자,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펄슨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펄슨 클래스가 설계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뭐 함수 같은 거 만들 때 지금 함수 이름은 지어놨는데 기능은 나중에 만들래 하고 넘기던 거 있었죠. 근데 클래스도 그게 가능해요. 뭐 펄슨 클래스를 만든다 라고 해놨는데 이 안에 구조를 나중에 만들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얘도 그냥 패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뭐라고 하잖아요. 얘는 들여쓰기 한 문법, 그 여기 종속시켜야 되는 문법 중에 뭐가 안 왔다 뭐라고 하니까 이걸 일단 에러 없이 넘기기 위해서 패스라고 해놓으면 에러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서 넘길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제가 헬로라고 하는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셀프 넣는 것까지 소리가 안 들리셨겠네요. 자, 다시 우리가 함수 같은 거 만들 때 패스라고 쓰면서 이제 함수는 이미 미리 만들어 놨지만 내용은 지금 만들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넘길 수 있었죠. 클래스도 똑같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 이름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용은 나중에 추가할 거야 라면서 패스로 일단 넘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펄슨이란 클래스의 메서드 함수 하나 만든 건데 메서드 하나 만든 건데 이제 셀프 붙는 것까지는 자연스럽게 무조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뭐 헬로를 출력한다. 그리고 얘는 하이. 그러니까 한 클래스 안에 여러 개의 메서드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 규칙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프린트 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 하나에 연결해서 객체를 만들어 줘야겠죠. 이렇게 펄슨 객체 만들면 이 위에 있는 설계도 보고 이 객체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럼 이 펄슨 객체 안에는 헬로라는 메서드 하나랑 하이라는 메서드 하나 이렇게 두 개 들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했던 대로 뭐 헬로도 해보고 하이도 해보고 하면 둘 다 잘 나와요. 개수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한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서드의 개수. 자,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나올까요? 헬로가 두 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하이라고 하는 메서드, 여기서 실행시킨 하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들어가서 실행하려고 보니까 헬로를 실행시키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이제 그림으로 좀 더 나타내 보자면, 아까 이 그림을 좀 재활용을 할게요. 자, 지금 헬로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하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들어있는 상태예요. 얘 이름이 헬로, 얘 이름이 하이인데, 자, 헬로 메서드 안에는 프린트 헬로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뭐 하고 있어요? self.hello 메서드 실행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얘 이름이 셀프라 그랬죠. 이게 셀프.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진.하이, 얘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얘를 클릭을 해요. 일단 진 점 했으니까 진에 있는 리모컨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접근을 해서 너 실행해, 너 실행되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self.hello라는 애가 얘를 클릭해서 얘한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메서드에서 다른 메서드를 또 실행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그냥 독단적으로 얘한테 접근해서 너 실행해 라고는 못해요. 이건 안 돼요. 서로 다른 메서드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이렇게 연결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셀프를 한번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써줄 때 여기 만약에 셀프가 빠진다 이러면 바로 지금 노란 줄이 떴죠. 이거 실행시키면 뭐라고 해요? 아 이거 잠시만요. 이게 컨트롤 M 점 한번 초기화를 하고 이렇게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죠. 헬로를 찾을 수가 없대요. 정의된 적이 없대요. 뭐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하이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접근해서 너 실행해 라고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실행시킬 때는 셀프를 한번 거쳐서 얘 클릭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셀프 붙여주게 되면 문제없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자 얘도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의 기능에서 다른 기능을 실행하고 싶을 때 셀프 써줘야 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 클래스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한 거고 얘를 제가 저장을 좀 해드릴게요. 클래스 사용하기 저장을 해서 공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클래스 사용하기. 자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거 들어와 보시면은 제가 방금 작성했던 콜앱 내용 그대로 들어 있을 거예요. 그쵸? 이래서 이제 따로 적으실 필요가 없다고 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공유를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우리가 클래스에 있는 기능 사용하는 것만 해본 거잖아요. 메서드들. 우린 분명 클래스에 특징과 속성과 기능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메서드에 관한 부분만 지금 일단 해본 거예요. 이번에는 클래스 속성 사용하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펄슨 클래스 만들어주고 이 안에다가 자, 이런 걸 넣을 거예요. 자, 여기는 언더바 두 개예요. 앞뒤로 언더바 두 개씩 그리고 init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여기에 아니다. 이렇게 해보죠. 셀프.hello 그리고 우리가 알던 방식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객체 연결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를 출력을 해보겠다. 자,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랑은 살짝 달라요. 지금 얘는 메서드 실행하는 거였고 얘는 이 헬로라고 하는 거 한번 출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메서드는 init이죠. 언더바 들어간 init이고 얘는 변수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한 거는 사실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얘는 이거 하는 거랑 지금 이거 하는 거랑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 자, 새 노트 켜서 처음 한 거라 가지고 좀 걸립니다.
자, 위에 안녕하세요가 얘로 출력이 된 거고요. 밑에 안녕하세요가 얘 때문에 출력이 된 건데, 이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걸로 하나 더 해볼까요? 출력을 여기서 하겠다. 그러면 얘는 하이 메서드 실행시키겠다 라고 한다면, 이게 실행이 되는 시점에 안녕하세요가 잘 나오면 되겠죠. 잘 나오네요.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 일단 이 init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 얘가 객체를 만듦과 동시에 한번 실행이 돼요. 다른 언어에서 이제 자바를 예로 들면 생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생성자, 얘는 컨스트럭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스트럭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파이썬에선 이 언어를 쓰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의미로 보면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객체를 만듦과 동시에 이 만드는 과정, 이 동작이 이루어질 때, 이 코드가 실행이 될 때, 그러면 이 설계도를 보고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순간 이 init이라고 하는 언더바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한 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llo라고 하는 변수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얘를 좀 그림으로도 나타내 보자면, 지금 메서드 두 개 있어요. 얘는 init이고 얘는 high.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만들어졌어요. 그 순간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 뭐 셀프.헬로가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고, 그래서 hello라는 변수에 안녕하세요라는 값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행한 hi, 얘는 얘 클릭해서 여기에 접근을 했고, 근데 얘가 self.hello 프린트하고 있죠. 요거 클릭해서 이 init 안에 있는 이 hello, 얘한테 접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객체를 만드는 순간 얘가 실행이 된다 그랬죠. 보세요. 나오죠. 우리가 이 메서드를 실행해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전에 했던 방식대로라면 이 안에 있는 메서드,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 실행할 때 객체 만들어서 연결하고, 그 연결한 주체를 가지고 메서드 실행해라 라고 명령했을 때 실행이 되는 게 맞는데, 얘는 연결만 했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출력문이 나왔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실행이 됐다라는 거죠. 이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객체를 만들 때, 만듦과 동시에 실행이 되는 메서드예요. 근데 지금 이 클래스를 이제 무조건 사용해야 되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얘를 안 써도 돼요. 얘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를 안 쓰게 되면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하는 의미가 좀 없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사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클래스 펄슨 좀 가져오죠. diff init self name age 합의 self 점 name은 name이고 self 점 age는 age고 self 점 합의는 합이다. 자, 그리고 df introduce 얘도 셀프 요 안에서는 프린트 는 일로 self.name 자,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좀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자, 셀프 첫 번째 와야 되는 맥에벤스 얘는 공통이에요. 무조건 어떤 메서드든지 간에 다 똑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introduce를 만약에 실행을 했다 그러면 self.hello 얘를 갖다 쓰겠다라는 거고, self.name 얘를 갖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림으로 보면 얘를 한번 거쳐서 지금 요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얘가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맥의 변수가 좀 추가가 됐어요. 이닛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설명드린 게 없는 상태로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같으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냥 펄슨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 클래스 설계도를 기반으로 펄슨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introduce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을 거예요. 얘를 실행을 했다 라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좀 어떤 에러냐? 밑에 내용을 좀 볼게요. init missing 3 required positional arguments. arguments 뭐였죠? 이거? 인자였죠, 인자.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인자가 지금 제 자리가 맞지 않는다 라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name과 age와 합의 이 세 개의 인자가 없어. 세 개의 자리가 있는데 인자가 없어. 이 말이 뭐냐면 맥의 변수는 지금 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뚫려 있어요. 근데 넘겨주는 게 없어요. 이 init 메서드는 객체를 만들 때 실행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실행되는 시점, 얘를 만드는 이 시점, 동일한 시점이죠. 그때 넘겨줘야 되는 인자가 없어서 얘는 맥의 변수 3개 받기 때문에 근데 왜 인자 안 줘? 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수 할 때도 인자랑 맥의 변수 개수 맞춰줘야 되는 거 했었죠. 얘도 똑같아요. 이 객체를 만든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생성자 init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한번 실행시키면서 만들겠다라는 건데, 얘를 실행시킬 때 맥의 변수는 3개 근데 인자는 0개.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셀프는 맥의 변수 개수에 쳐지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self.name 얘는 그냥 변수 만든 거고요. 이 안에다가 밖에서 인자로 넘겨받은 맥의 변수 name을 활용해서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hello는 우리가 값을 그냥 넣은 거고 얘네들을 활용해서 값을 채우겠다라고 변수 3개 만들었는데 값이 들어와야 될 애들이 비어 있는 거죠. 인자가 없으니까.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값을 좀 넣어줘 보면 자, 이렇게 넣었다고 해볼게요. 지금 이 맥의 변수가 3개, 그래서 인자 3개 넣어준 거예요. 나오죠.
이 네임에 진 가서 꽂힐 거고 에이지에 22 가서 꽂힐 거고 합의에 운동 가서 꽂힐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였나? 아닌데? 아닌데? 이거다. 이렇게 운동의 합의에 가서 꽂힐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다시 init 안에서 만든 변수 얘네들한테 값을 넣어주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self.name age 합의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introduce에서 얘네를 갖다 활용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얘네를 가지고서 값을 다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프린트 이름 이런 거. 자,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 변수에 접근을 할 때는 셀프 붙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얘를 직접 여기로 접근을 못 하니까 여기 한번 거쳐서 여기로 접근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밖에서 클래스 외부에서 이 변수에 접근하고 싶을 때 이때는 이 밖에서는 셀프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진이라고 하는 애한테는 셀프라는 게 없죠. 셀프는 얘니까. 얘는 그냥 넘겨받을 리모컨인 거고 이거 클릭해서 여기에 접근하는 거니까 셀프를 생략을 합니다. 셀프를 쓰지 않아요. 생략이 가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셀프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이, 취미, 이거 뭐야? 에이지, 합의 다 접근이 가능하죠.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인자로 넘겨줬던 값들이 이 init 메서드의 매개 변수에 꽂히면서 얘네들이 지금 이 init 메서드 안에서 만든 변수들한테 또 꽂히는 거니까 결국 person 클래스는 이런 변수들을 갖고 있게 되는 거고 그 변수를 우리가 꺼내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하고 싶을 때 얘는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하고 싶을 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한번 해보죠. 아까 제가 이 클래스도 미리 만들어 놓고 패스로 넘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넘겼어요. 펄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패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객체를 만들어요.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이 G는 펄슨의 인스턴스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해 놓고 이러고 나서 여기다가
진 점 네임 진 이라고 넣으면 이 값이 출력이 잘 될까요? 이 결과 예상해 보세요. 이 결과는 잘 나옵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지금 동작이 되는 거냐면, 일단 클래스 덩어리 하나 만들어 놔요. 설계도. 근데 이 설계도가 내용이 비어 있어요. 패스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설계도 기반으로 객체 만들었어요. 펄슨 객체. 그러면 이 객체 비어 있겠죠. 얘도 그림으로 하나 그려보면, 자, 위에 거랑 좀 차이를 보세요. 진이고 얘도 펄슨인데, 자, 얘는 일단 객체만 만든 거예요. 비어있는 설계도 가지고 객체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모컨은 연결을 해놨습니다. 객체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리모컨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대입 연산자로 리모컨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비어있는 애인데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진 리모컨 클릭해서 객체에 접근해서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고 이 안에 진 넣겠다. 그리고 나서 그게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진을 진.name 요 리모컨 한 번 더 클릭하고 요 네임에 접근해서 이 값 출력하겠다 하니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하나 미리 생성을 해놓고 나중에 변수와 값을 세팅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해요. 클래스를 이미 설계도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먼저 빈 클래스 설계도 비어있는 거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변수와 값을 세팅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여기에 폴이라고 하는 애한테, 폴이라고 하는 변수한테 객체 하나 더 만들어서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건 가능할까요? 이 값은 나올까요? 얘는 안 나와요. 왜냐면 폴이 펄슨 오브젝트 네임이 없대요. 그러니까 폴이 연결해 놓은 이 펄슨 객체한테는 네임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자, 지금 이 클래스 펄슨이라고 하는 이 설계도 하나를 가지고 객체를 두 개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인 거냐면, 얘가 펄인 거고 얘는 펄슨 그대로인 거고 얘가 없어요. 설계도만 보고 만든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들어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거는 이 상태예요. 비어있는 상태. 얘는 여기서 진.name 해서 리모컨 클릭해서 여기 name이라는 변수에 진 넣겠다 라고 한번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이 펄슨 객체 안에는 들어있어요. 진이랑 연결되어 있는 펄슨 객체, 얘한테는 이 name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폴과 연결되어 있는 펄슨 객체는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원래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폴한테 연결되어 있는 이 펄슨 객체 안에서는 name이라는 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이 객체들은요, 전혀 완전 그냥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둘은 완전한 별개다.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를 찾아보자면 이거밖에 없어요. 얘네 둘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같은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같은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 모양이 똑같다.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거는 서로 몰라요. 관여할 바도 아니고 얘네 둘은 서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설계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냥 자동차 설계도, 무슨 뭐 물건 설계도 그냥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 설계도가 하나 있어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자동차를 막 10대를 만들 거예요. 그럼 10대에 대한 똑같은 자동차 10대를 만들 건데 10대에 대한 설계도가 10개가 다 필요한가요? 아니죠. 설계도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고 이 설계도 하나로 10대를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설계도 하나로 이런 펄슨이라고 하는 객체가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예요. 만들 때마다 객체를. 대신에 얘네가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설계도, 무조건 설계도 기반으로만 만들어질 거니까, 얘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는 객체로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뒤에 연결해 놓은 주체를 활용해서 객체에 접근해 뭐 변수를 저장하고 값을 넣겠다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얘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객체들, 얘네들은 이 진이라고 하는 주체가 연결되어 있는 이 펄슨 객체 안에 네임 변수가 생기고 만들어지고 이런 사실조차도 몰라요. 얘네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폴 네임도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얘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사용한 방식이랑 밑에서 사용한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얘는 이미 클래스 내부에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로 내가 변수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값을 넣을 건지 정해 놓은 거고, 그러면 이 설계도 기반으로, 이만큼 기반으로 만들어진 펄슨 객체 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미 가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매개 변수들은 지금 이닛이 실행되는 당시, 펄슨 객체가 만들어지는 이 당시에 이 값들을 안 넘겨주면 여기 매개 변수랑 인자가 짝이 안 맞아서 뭐라고 하니까 당장 얘는 무조건 인자를 넣어야 된다. 매개 변수가 있으면 이닛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도 폴을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폴 한테 펄슨 객체 만들어서 연결해주고, 폴에 인트로듀스 실행하겠다. 이거 실행시키면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매개 변수 안 맞으니까. 얘는 지금 없잖아요. 여기서 또 뭐라고 하는 거죠. 매개 변수 3개 있는데 인자 3개 왜 안 줘? 인자 빨리 줘. 그럼 얘도 추가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폴, 여기는 뭐 32, 여기는 뭐 독서.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문제없이 인트로듀스를 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런 것도 다 가능해지는 거고. 얘를 여기로 옮기죠. 얘는 다 폴로 바뀌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잘 나오죠. 지금 이제 클래스 속성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init 메서드를 사용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데이터 값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 이 init 메서드에 매개 변수가 있다면 객체를 만드는 순간 넘겨줘야 되는 인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 변수에 접근하고 싶을 때는 셀프, 근데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하고 싶을 때는 셀프 안 쓰고, 그리고 클래스 만들 때 클래스 구조 비워놓은 상태로 패스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인스턴스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변수랑 값 세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객체 만들 수 있는 거고, 비어있는 객체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추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추가할 때 이 같은 설계도 보고 만들어진 다른 객체들은 이런 거 전혀 알 수 없다. 서로 다른 완벽히 서로 떨어져 있는 그냥 별개의 객체니까 서로 연관성이 없다 라는 겁니다.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 뭐가 더 편하다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사람 100명을 만들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사람 100명을 만든다고 치면은 이름, 나이, 취미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얘를 가지고서 만든다고 쳤을 때 얘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냐면, 변수는 사람, 객체 만들 때 이름, 나이, 취미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객체는 알아서 이 데이터를 가진 채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얘를 100명을 만들 거니까 변수 2, 변수 3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근데 이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사람 100명이고 이름, 나이, 취미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변수에 사람 연결해 놓고 변수점 이름, 변수점 나이, 취미. 여기에는 값들이 그냥 뭐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값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야 돼요. 차이가 좀 눈에 보이실까요? 이 방식과 이 방식을 사용했을 때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 하나를 가지고 그 클래스로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 여러 개의 객체를 찍어내야 된다라면 솔직히 이게 당연히 편할 거예요. 그쵸? 얘는 그냥 만드는 동시에 넣어주기만 하면 될 거니까. 근데 얘는 만들고 데이터 하나하나 쪼개서 다 넣어야 되니까. 얘가 자유도가 높죠, 얘에 비해서. 왜냐면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설계도 안에 있는 이 매개 변수 무조건 맞춰줘야 되고, 이런 제약 조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조를 미리 쌓아야 된다는 단점도 있어요. 이 구조를 내가 만약에 쌓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다, 그럼 이걸 쌓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대신에 한번 쌓아놓고 나면 반복적으로 객체를 찍어낼 때는 얘가 훨씬 편하다. 근데 이 방식, 내가 객체 구조 쌓는 건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 뒤에 필요한 것들 그냥 그때그때 넣을래 하면 이 방법이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클래스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써도 돼요. 근데 대신 클래스를 안 쓸 거면, 클래스를 안 쓰게 되면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이유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객체 쓰는 근본적인 이유,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클래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뭔가 다른 방식을 통해, 변수들을 통해서 처리를 한다면 이제 나중에는 큰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불편하고 쉽지 않고 꼬일 가능성도 크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 이제 캡슐화랑 이제 결이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자, 펄슨 클래스 하나 또 만들고요. 제가 매개변수 하나를 추가했어요. 원래 있던 거에서 weight이라고 하는 무게 매개변수 하나 추가한 상태고, 이거 좀 갖고 올까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 그래서 펄슨 객체 하나 만들었다 할 때 넘겨줘야 되는 인자가 4개가 된 거겠죠. 이제 하나 추가됐으니까 4개를 넘겨줄 거예요. 어떻게? 하나 더 추가해서 얘는 80이다 이렇게 4개의 데이터를 넘겨주고 여기서 진점 이제 프린트 진점 웨이트를 했다. 그럼 무게가 출력이 되겠죠. 이거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니까 이 방식. 근데 제가 이 변수에다가 웨이트라고 하는 이 무게 변수에다가 앞에 언더바 2개를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 변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바뀌어야겠죠. 이거 출력을 하려고 할 때 얘는 안 돼요. 이 언더바 2개가 어떤 의미냐면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펄슨 오브젝트, 펄슨 객체에는 어트리뷰트 이런 게 없대요. 이런 속성이 없대요. 언더바 웨이트 이런 속성이 없대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변수명 앞에 언더바 2개를 붙이면 이 변수는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내부에 있는 이 변수 4개들이 원래는 그냥 전체 공개 상태였다면 이 언더바 2개를 붙임으로써 비공개로 바꿔놓은 거예요.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이 안 되도록. 근데 얘는 클래스 내부에서는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셀프 그 다음에 웨이트 라는 거 하나 넣어주고 여기서 셀프 점 언더바 웨이트 여기에 로스 웨이트 이거는 지금 그냥 연산하는 거잖아요. 이거 풀어서 쓰면 이거잖아요. 그쵸? 이건 많이 해봤던 거죠. 물론 지금 앞에 셀프가 빠져서 지금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이런 연산을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원래 외부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안 된다고 뭐라고 했어요. 이 어트리뷰트 쓸 수 없다고.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여기 지금 로스 웨이트라고 하는 매개변수 필요하니까 인자 하나 넘겨줄 거예요. 80이었으니까 15만 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가 잘 나온다면 여기서 사용하는 이 언더바 2개 들어간 웨이트는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보세요. 잘 나오죠. 연산된 결과까지. 얘는 언더바 2개 붙는 거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 불가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 얘는 이제 프라이빗 어트리뷰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자바에서는 접근 제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있는데 파이썬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언더바 2개를 붙이면 이 변수는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된다. 변수 앞에 언더바 2개를 붙여서 비공개 속성으로 변경한다. 그러면 클래스 외부에서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게 되고 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거는 가능하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부분부터 메서드 활용, 그죠?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들, 다른 기능, 하나 기능 안에서 다른 기능 실행하고 싶을 때 셀프 쓴다라는 거, 그리고 클래스 내부에서 뭐 속성,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init 메서드를 통해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얘가 한번 실행이 돼서 변수들을 값을 가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생성자의 개념이었고, 그리고 뭐 내부에서 접근할 때는 셀프, 외부에서 접근할 때는 셀프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인스턴스 먼저 만들어서 나중에 값 넣는 것도 지금 해봤고요. 서로 다른 객체들은 서로 다른 객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것도 지금 같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하게 만드는 방법, 변수 앞에 언더바 2개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지금 한번 해봤어요. 이게 전반적인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숨기는 이게 캡슐러의 private, 그래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접근을 제한한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 명확히 따지면 캡슐러는 지금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약간 비슷한 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게 해서 내 데이터가 변질될 우려를 아예 미연에 방지해버리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캡슐러의 원래의 의미인데, 지금 우리가 한 것도 어쨌든 간 외부에서 접근을 막아버리는 거니까, 데이터를 뭐 변경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 잘 한번 더 읽어보시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른 예시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53분이니까 7분, 5분, 5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